경북 의성에 올해도 어김없이 외가리가 찾아왔습니다. 국내 최대 외가리 서식지인 의성 청학마을은 생태마을로 탈바꿈하고 생태관이 들어서면서 자연과 공존하고 있습니다. 봉화군의 한 어린이집 아이들이 지역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어르신들은 정성을 가득 담은 선물 꾸러미를 전달하고 아이들은 재롱을 부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근 대구 경북 지역의 주요 이슈들을 빅데이터로 분석했습니다. 대구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계획 발표로 시장이란 단어가 많이 언급됐고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반영하듯 고향과 기부에도 관심이 높았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다음 달부터 119 구급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119 구급 지휘팀을 운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경북 의성군의 한 마을에 외가리와 백로가 한 해 수천 마리씩 다녀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신평면 외가리 생태마을인데요. 알을 낳고 먹이를 구하는 외가리 백로들을 볼 수 있고 외가리 생태관은 최근 관련 콘텐츠를 강화해 교육적인 효과도 높였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나무에 하얀 열매들이 맺힌 듯합니다. 경북 의성을 찾은 외가리와 백로입니다. 의성 신평면 청학마을은 외가리 최대 서식지로 2월부터 8월까지 적게는 2,000마리, 많게는 5,000마리가 이곳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기릅니다. 각종 개발로 터전을 잃은 외가리와 백로에게 광산천이 흐르고 산지로 둘러싸인 청학마을은 살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이곳이 외가리 생태마을로 거듭나고 생태관이 생긴 건 20여 년 전 새를 좋아하는 한 도시인이 귀촌한 이후부터입니다. 제가 처음에 2000년도에 이곳에 이 외가리하고 백로가 좋아서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와서 살다 보니까 이 마을에 참 좋은 자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외부에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게 외가리 축제를 시작했죠. 마을에 있는 외가리 생태관의 콘텐츠도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외가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시간으로 서식지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육적 효과도 높였습니다. 생태관 공원에 가면 연못에는 잉어가 자라고 있고요. 바깥에는 토끼, 새끼 토끼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직접 토끼 먹이를 줄 수도 있고 거기에서 망원경을 저희가 무료로 빌려드리니까 근처에서 외가리 서식지를 바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가리와 백로의 서식지 일대가 외가리 생태마을이 되고 여기에 외가리 생태관까지 들어선 의성 청학마을. 국내 최대 외가리 서식지를 보호하고 교육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며 자연과 사람이 아름답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손녀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신 때나 명절처럼 특별한 날에나 얼굴 보고 인사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역의 한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어르신들은 아이들의 재롱이 반갑고 아이들도 생각지 못한 어르신들의 선물에 웃음꽃이 폈습니다. 서희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노란 옷을 입은 아이들이 경로당에 들어오는 모습에 어르신들은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아이들이 정성껏 준비한 노래와 춤을 선보이자 경로당은 환한 웃음으로 가득 찹니다. 친손자 손녀는 아니지만 어르신들은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낍니다. 참 손녀 손자 같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보니까 너무 예뻐요. 어르신들이 한 달 동안 정성을 가득 담아 만든 선물 꾸러미를 전달하자 아이들도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함께 율동도 배워보며 즐겁게 보내는 시간은 어르신들과 아이들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 됩니다. 할머니 옆에 있어 기분이 좋았어요. 감사해. 객관적인 형태의 구성원을 우리 아이들이 많이 이루고 있는데 오늘 우리 할머니들을 만나면서 할머니분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분도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느끼고 가고요. 또 우리 지역사회 할머니분들을 만나면서 우리들을 많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봉화군 노인복지관이 마련한 세대 공감 프로그램. 어르신과 아이들의 만남을 통해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정서적인 교류를 나눴습니다. 어르신들은 손자녀들을 멀리 두고 보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사실 잘 보지 못한 현실이고, 주변에 마을에 우리 어린아이들을 함께 보고 또 함께 이렇게 알게 되므로 그 아이들을 손자처럼 생각하면서 함께 또 키워나가는 그런 어떤 의미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은 손주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아이들은 할머니의 푸근한 사랑을 느끼는 행복한 만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4월 한 달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들을 LG엘러비전이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알아봅니다. 한 달 동안 대구 경북의 주요 키워드 박근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대구 지역 키워드 중에는 시장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연관 키워드를 살펴보면 농수산물과 도매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대구시가 북구 매천동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 시장을 달성군 합인면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농수산물 시장의 확장 재건축이 추진돼 왔는데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큰 불이 나면서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농수산물 시장에 이어서 경북도청 후적지에 들어설 예정이던 문화예술 허브도 달성군으로 입지가 변경되다 보니 지역에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 없는 일방 행정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교육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 연관 키워드 중에는 학교와 학생이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속에 교육 현장에 고민이 많습니다. 최근 사립대인 경주대와 서라벌대 통합에 이어서 안동대와 금호공대, 경북도립대의 통합 검토도 시작됐습니다. 대학 통폐합이 지방대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경북도 교육청은 늘어나는 소규모 학교를 활용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경북형 공동교육과정을 도입합니다. 학교들끼리 교육과정을 협력해 운영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또 도시와 농산 어촌 학교의 교류를 통해 학습 환경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북 동남부 지역의 주요 키워드 중에 경산을 선택해봤습니다. 고향과 기부가 연관 키워드로 듭니다. 이달 초 경산의 고향사랑 기부금이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당초 목표액을 2억 원으로 잡았는데 벌써 절반을 달성했습니다. 경북에서는 경주와 안동 등 이미 기부금이 1억 원을 넘은 지역이 많은데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의 관심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승강기를 몇 번이나 탈까요? 요즘 승강기 없는 건물이 없을 정도로 익숙한 것이 바로 이 승강기입니다. 하루 평균 2-3번은 타고 있지만 위험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승강기 사고는 곧바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자가 간다. 오늘은 아찔한 승강기 사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승강기 노후화로 인한 고장과 추락, 갇힘 등 승강기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는 전국 모든 승강기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안전조치가 대폭 개선됐지만 승강기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승강기 개수는 늘어나고 그만큼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승강기정보센터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8년에 승강기는 68만여 대였는데 2021년에 70만 대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81만여 대가 넘는 승강기가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강기 개수가 증가하면서 승강기 사고도 증가했을까요? 그래프로 살펴봤습니다. 2018년에는 21건, 2019년에는 72건, 2020년에는 8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다행히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75, 54건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고 발생 수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승강기 사고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이 승강기는 어떻게 위험을 대비해야 할까요? 승강기가 추락할 경우는 자세를 낮춰서 최대한 몸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로 인하여 전기가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에는 절대로 승강기를 이용하시면 안 되고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이곳은 승강기 안전 체험이 가능한 포천 소방서 안전 체험관입니다. 제가 직접 승강기를 타고 위험한 상황 때 어떻게 구출을 할 수 있는지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층수가 있습니다. 제가 5층을 누른다고 가정을 하고요. 네, 타보겠습니다.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면 올라가면서 움직이진 않지만 이 그래픽을 통해서 직접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됩니다. 저 멀리 저희 또 남산 타워도 보이고요. 정말 엘리베이터를 탄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자, 여기서 5층에 다다르게 되면 정말 엘리베이터가 멈춘 것처럼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비상 호출 버튼이 여기 보입니다. 비상 호출 버튼을 누르시고요. 네, 관리실입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제가 엘리베이터에 갇힌 것 같거든요. 여기가 선단동 포천 소방서 안전체험관입니다. 네, 거기 혹시 비상벨 아래층에 승강기 안전번호 있는데 그거 보이시나요? 그 비상 호출 버튼 밑에 있는 번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 승강기 번호가 1004-119번입니다. 네, 금방 구조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조 요청을 한 뒤에 기다리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문을 제가 빨리 아직 안 와서 이제 갑갑하니까 나가려고 문을 막 억지로 막 이렇게 연다던가 아니면 고장이 났으니까 발로 막 이 문을 차는 행위. 이게 가장 위험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행위는 하지 말고 조용히 얌전히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서 승강기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원 적재 하중이 초과하면 안 됩니다. 승강기 내 뛰거나 구르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고요. 승강기 문을 강제로 열지 않아야 합니다. 정전 및 흔들림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비상벨로 연락하고 119 구조대 및 비상벨 구조 요청 시 승강기 고유 번호를 말해야 합니다. 사고 원인별 과실 원인은 이용자와 작업자, 관리 주체, 유지관리 업체 과실 중 대부분이 이용자 과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 승강기를 타면서도 승강기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안전 불감증이 있습니다. 직접 승강기 안전 체험을 해보고 승강기 위험 상황에 대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자가 간다. 김소영입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다음 달 1일부터 119 구급지휘팀을 운영합니다. 119 구급지휘팀은 환자를 옮길 의료기관을 찾지 못하거나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단계별 대응 체계에 따라 3개 팀이 24시간 출동 상황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대구 소방본부가 지난해 병원 선정이 어려워 환자를 재이송한 사례는 모두 373건이며 재이송 사유는 전문의 부재가 4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주시가 경부고속도로 건천나들목의 이름을 서경주 나들목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인지도가 높은 경주의 이름을 반영해 나들목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주민 의견 수렴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수렴 기간 15일을 거쳐 한국도로공사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도로공사는 명칭 변경 심의위원회를 열어 변경 가능 여부를 심의합니다. 경주시는 나들목 이름이 변경되면 경주 나들목으로 집중됐던 통행량이 분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양군이 양수발전소 유치에 나섰습니다. 영양군은 1월면 용화 1, 2 일대 설비 용량 1000메가와트 규모의 양수발전소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월 확정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영양군은 한국수력원자력이 검토 중인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 부지 선정에 영양이 우선 예비 후보지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